지상전은 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전면적 지상전을 재차 공언한 네타냐후 총리의 속내와 그 다음 전략은 무엇일지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한번 좀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사회 간을 보는 겁니까?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전은 교두보, 즉 탱크나 전차가 들어가기에 앞서 하마스의 대전차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지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대전차 부대 원로가 또 교전을 해서 탱크와 전차 부대가 들어갈 때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밑에 도로도 새로 정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이미 한 것으로 보아서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는 인질이겠죠? 그렇습니다. 인질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 220명이 된다고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4명이 풀려났지만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좀 작전을 늦춰달라.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질 석방을 좀 더 기다리면서 지상군 투입을 좀 늦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주시하는 게 과연 언제 이 전면전이 개시가 될 것이냐 그 시점인데 인질 협상을 하마스가 질질 끌면 끌수록 이스라엘도 그 개시 시점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도 인질을 여러 번 두 명씩 대거 풀어주지 않고 조금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인질이 다 풀려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한 타임 스케줄 따라서 자기들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인질이 다 풀리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이 오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점과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 내각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시점의 결정과 관련해서요. 그 얘기는 뒤집어 해석하면 뭔가 지금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뭔가 좀 분열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안보 내각이라 그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경험이 많은 장관들과 함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또 만장일치라는 게 사실 나오기 어렵거든요. 또 지상군 투입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했다.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군 통수권자인 네타냐후 총리가 그 지상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어쨌든 오롯이 지게 될 텐데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그 국제사회 길게 끌고 가지 말라는 이런 휴전의 압박이라든지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이런 거 더는 신경 안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더 얻는 게 있다고 보는 걸까요? 신경 안 쓴다면 거짓말이겠죠. 감수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자랑하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억제력, 헤즈볼라나 하마스에 대한 억제력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무너진 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어떤 피해를 입혀야 하마스의 괴멸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마스의 지도부나 하마스 대원들을 검거하거나 사살을 해야만 무너진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지상군 투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 요청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상전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이든이 네타냐후 총리를 정말 말리다 못해 포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허용을 했다고 봅니다. 허용을 했지만 단 너무 길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에 대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에 딱 조건을 맞춰주면 가자 지상전은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가자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방법의 문제지 결론은 지상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좀 더 많은 인질이 풀려나고 나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미국이 이 중동 지역에 방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도 배치하고요, 패트리어트도 더 배치하고, 그다음에 항공모함 한 대가 지금 이 주말에 또 한 대 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지상군을 투입하면 헤즈볼라가 공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자. 진영을 갖춘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하자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이스라엘도 네.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전에서 이 지상군이 투입돼서 본격적인 시가전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큰 피해가 나오는지 눈으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되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전쟁의 양상은 좀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피해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은 항상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전쟁의 방향은 이제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네.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진다. 네. 미국이 이 헤즈볼라의 참전을 전면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 미국도 역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쟁의 방향은 기존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실상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도 네타냐후의 고민은 계속될 걸로 봅니다. 만약에 하마스 섬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남겨진 그 가자 지구를 누가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이며 관리를 할 것이냐. 이 전후 구상은 좀 어떤 걸 찾고 있다고 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결국 하마스가 아니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온거파, 파타 정부,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람들이 결국 하마스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정권을 이양을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아랍 국가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에서 병력을 파견해서 다국적 아랍군을 만들어서 이 파탁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하마스 대원들이 파탁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완전히 파타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전면전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과 고민 성일광 연구위원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